자,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유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멘델 유전학입니다. 그러나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저희 과학교과서 표지도 멘델이고, 멘델이 얼마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유전학을 거의 시작한 인물이기 때문에, 현대 유전학을, 이게 보시면은 1학년 교과서 표지가 뉴턴이에요. 뉴턴이라는 사람은 과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2학년 교과서 표지가 아마 케플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케플러인지 갈릴레이인지 누군지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꺼내면 귀찮아요. 아닌가? 순서 반대인가? 아무튼 뭔가 한 명은 뉴턴이었어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멘델입니다. 그 정도로 비빈다는 거죠. 물론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튼 이 유전은 시작 파트가 좀 썰이에요. 썰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유전의 역사? 이거는 유전이라고 말하면 되고 사실 멘델 유전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멘델 유전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멘델 유전 자체는 굉장히 유전학의 한 분야에 불과하고 멘델 유전의 법칙을 벗어나는 유전들도 꽤 존재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멘델 유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멘델은, 이건 썰이니까 굳이 필기는 안 할게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멘델은 기본적으로 뭐 한 사람이냐? 성직자예요. 근데 유전학자가 일종의 부캐였습니다. 그러니까 멘델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중간 형질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예시를 들어야 되지? 턱이 둥근 사람이랑 턱이 네모난 사람이 결혼하면 턱이 둥근데 네모난 사람 이상, 그런 중간의 존재가 태어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은 엄청나게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혀 말기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되면서 안 된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반만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전을 근본적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 혼합 유전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전 연구가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배예요. 그러니까 유전 연구를 하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침팬지의 유전을 연구한다고 칩시다. 침팬지는 한 세대의 길이가 인간이랑 맞먹어요. 그러면은 침팬지의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전에 연구자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을 연구하려면 특정한 생물밖에 불가능해요. 어떤 생물이냐? 일단 자유로운 교배가 돼야 됩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교배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니네를 교배해도 되니라고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식물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질, 그러니까 나타내는 특징, 이 종류가 작고 단순하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몸 내부에 있는 어떤 내장 기관의 생김새 이런 거는 잘 밖으로 안 드러나고 관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면서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손수가 많아야지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고 있고, 또 세대의 길이도 짧아야 되죠. 무엇보다 가격이 싸야 돼요. 그래야 대량으로 공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험하기도 쉬워야 돼요. 예를 들어 선인장 말고 좀 더 어려운 거. 그래, 개복치로 실험을 한다고 칩시다. 개복치가 픽픽 죽어요. 그러면 제대로 실험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멘델이 선택한 게 바로 완두입니다. 완두 같은 경우에 나타낸 형질이 7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기 쉽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걸 알려면 타가수분과 자가수분에 대해 알아야 돼요. 타가수분은, 자, 여기부터는 조금 쓸게요. 아, 왜 맛이 갔어? 왜 안 움직여? 잠깐만. 뭐임? 버그임? 왜 안 움직임? 아, 됐다. 되네요. 자, 타가수분.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수분이라는 거잖아요. 수분. 한마디로 이건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에서는 자가수분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식물의 하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좀 더 잘 그리자. 암술이 있고 이렇게 수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꽃이 있는 거죠. 제가 안타깝게도 그림을 그린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꽃밥인데 꽃밥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에 옮기면 수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자가수분입니다. 자가수분의 장점은 내가 얘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알면 자손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 순종 가지고 시작합니다. 순종. 용어 정리를 잠시 할게요. 순종이란 이게 하나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들어봤죠? 이게 우열의 원리를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 어떤 뭘로 하지? 색깔을 결정한 형질이 있다고 쳐요. 색깔 형질, 컬러니까 C. 이 색깔 중에 대문자 C는 주황색, 그 다음에 소문자 C는 흰색. 무슨 뜻이냐? 이 대문자 C를 가지고 있는 식물은 주황색이고 소문자 C를 가지고 있는 식물은 흰색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둘 다 가지고 있는 놈이 있으면 주황색이 우선이에요. 이게 우열의 원리인데 얘가 우성 형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문자 C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얘의 유전자형이 CC 둘 다 대문자,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주황색이죠. 당연히 둘 다 주황색이니까. 그다음에 소문자 C 두 개, 이것도 주황색, 이것도 흰색이죠. 근데 여기 섞여 있어요. 얘가 우성이었죠. 그러면 얘가 주황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황색 꽃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럼 얘가 대문자 C 두 개일지 소문자 C 하나에 대문자 C 하나일지 알 수가 없어요. 얘를 우리는 순종이라 부르고요. 얘를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잡종을 좀 다른 말로 이형적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순종은 동형적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순종이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멘델의 실험이 어땠느냐 이걸 볼게요. 왜 안 움직여? 딜레이. 자, 일단 얘는 P세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부모 세대. 얘가 둘 다 순종이에요. 순종, 뭐라지? 보라색, 흰색. 그래서 얘네를 수분시켰더니 보라색이 나왔어요. 전부 보라색이에요. 얘가 F1 세대. F가 뭐의 F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얘가 자식이에요. 자식 1세대란 거죠. 얘는 이제 다른 놈이랑 수분시키는 게 아니라 자가수분시켜요. 자가수분. 그러면 뭐가 나오냐? 또다시 보라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라색, 흰색이 3대1로 비율로 나옵니다. 사실 3대1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멘델도 실험할 때 3대1이 안 나왔어요. 근데 주작을 했어요. 주작기. 아무튼 그래서 3대1이 나와요.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유전자형을 알아볼게요. 얘를 PP. 처음에 순종이었으니까 얘가 스몰 p, 스몰 p. 저번에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얘기했는데 하나가 가잖아요. 얘는 두 개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있어요. 뭘 주든 얘는 무조건 대문자 P를 주고 얘는 수문자 P를 주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대문자 P 하나, 소문자 P 하나가 되겠죠. 근데 P가 여기서 보라색이 나타났죠. 보라색이 뭐예요? 대문자 P죠. 이게 나타났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P가 우성이다. 우성에 반대는 열성입니다. 참고로. 가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성이 무조건 우수하진 않습니다. 유전병 중에서도 우성으로 유전된 유전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헌팅턴 무도병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40대 이후에
근육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서 막 춤추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뒤지는 병이 있어요. 치사율이 100%예요, 이게. 근데 유전돼요. 우성으로. 근데 이런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으면 이미 이 일족은 다 뒤져서 더 이상 자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40대라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는 걸 30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20, 30대. 그러다 보니까 병이 발병을 했을 때 이미 나는 자식이 있어. 아차 싶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자식이 있는 거. 근데 뭐 어쩌겠어요. 얘를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의 유전형이 이거였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근데 얘가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3대1이 되죠. 이 3대1에서 3이 전부 PP거나 전부 P, 스몰 P가 아닙니다. 얘는 전부 스몰 P일 수밖에 없죠. 열성이니까. 왜 3대1이 나오는가? 이거는 우리가 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되게 유전에서 많이 쓰는 표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대문자 P, 소문자 P. 대충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대문자 P, 소문자 P. 아무튼 그러면은 이게 생식세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랑 소문자 P, P랑 소문자 P. 그럼 얘는 둘 다 PP니까 대문자 P, 대문자 P가 되고 이거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죠. 이것도 보라색이죠. 이것도 보라색이죠. 얘는 흰색이죠. 3대1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게 일단 이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분리의 법칙.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의 정확한 정의는 잡종 1세대 얘를 자가수분시켰을 때 3대1의 표현형이 나타난다. 표현형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을 말해요. 반대로 유전자형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이랑 다르죠. 이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뉜다는 거죠. 생식세포의 감수 1분열과 매칭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하나의 형질만 가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봤을 텐데 노란색 콩, 초록색 콩, 쭈글쭈글한 콩, 아닌 콩 이런 거 봤죠?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바탕입니다. 형질이 2가지 이상이면 어떻게 되냐, 자식이. 분리의 법칙. 그거 상관없다. 서로 다른 형질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그리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상관이 없다. 라는 게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표를 그려볼게요. 이건 약간 유전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같은 거니까. 자, 여기 콩이 있습니다. 아니다,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이거. 참고로 의외로 완두콩은 황색, 즉 노란색이 우성입니다. 우리가 먹는 완두콩은 보통 초록색인데 노란색이 우성이에요. 자, 둥글고 노란색인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름이 있고 초록색인 애가 있습니다. 둘 다 순종이에요. 참고로 완두콩은 이게 열성이고 이게 우성입니다. 유전자형은 대문자. 참고로 이건 라운드의 R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네를 교배시킵니다. 그럼 1세대에는 무조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황색이고 둥급니다. 근데 얘를 교배시키면 조금 복잡하게 나타나요. 자,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가 다 나타나는데 비율이 특이합니다. 9331. 왜 9331일까요? 표 그려보면 알겠죠?
쓱, 쓱. 자, 이번엔 형질이 두 개니까 당연히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가겠죠? R, 잠만. 이거 다 쓸 거 생각하니까 어질어질한데 그냥 형질만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둥글고 노란색이죠. 둥글고 노란색이죠. 이거 둥글고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얘가 둘 다 우성이라서 얘는 무조건 둥글고 노란색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우성이니까 둘 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 둥글죠. 근데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반대로 얘는 이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 둥글고 노란색. 얘도 이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 둥글고 노란색.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안 둥글고 노란색.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안 둥글고 노란색. 그리고 얘랑 얘랑 결합하면 얘도 안 둥글고 노란색. 그리고 이렇게 둥글죠? 근데 초록색. 아니, 나 둥글고니까. 마지막으로 얘네 둘은 초록색이고 주름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먹는 완두는 초록색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초록색 완두가 상품 가치가 높아서 걔네가 걔네가 길러지기 때문이에요. 발음 개꼬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멘델 법칙 정리해 볼게요. 왜 0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열 1. 분리 독립. 근데 이거 세 개가 다 예외 케이스가 나와요. 특히 우열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법칙이었는데 원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법칙이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각각 반례 있습니다. 일단 우열, 중간유전. 찾은 사람은 독일의 코렌스라는 사람이고 금호초 이용했어요. 그 금호초가 뭐냐면 원신에 나오는 꽃인데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되냐. 빨간색 꽃이랑 흰색 꽃을 교배했더니 분홍꽃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 분홍꽃을 자가 교배했더니 핑크색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우성인 거죠. 이거를 공동 우성이라고 합니다. 아니네요. 잘못했어요. 말 잘못했어요. 방금 거 잊어버리세요. 다른 거예요, 공동 우성.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멘델의 유전을 벗어난 유전들이 꽤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일단 방금 얘기했던 중간 유전. 그 다음에 얘네랑 비슷한데 다른 게 공동 유전. 아니, 공동 우성. 차이가 뭐냐? 중간 유전은 빨간색이랑 흰색을 섞으면 핑크색이 돼요. 근데 공동 우성은 빨간색이랑 흰색을 섞으면 얼룩 무늬가 돼요. 그러니까 흰색랑 검은색을 교배했는데 회색소가 되면 중간 우성이고 얼룩소가 되면 공동 우성이에요. 두 가지 형들이 둘 다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복대립 유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립 유전자가 두 개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열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혈액형. 혈액형은 기본적으로 A, B, 뭐 이게 조합돼서 만들어지는데 뭐 AA, AO, BB, BO 이런 거 보면 확실히 A랑 B가 우성이죠. 근데 A, B를 보면 A, B형 사람들 A형의 특징과 B형의 특징이 둘 다 있죠. 그러니까 A형과 B형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애매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A, B, O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대립 유전입니다. 대립 유전자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얘기하다 끊겼는데 이 색깔 맞추고 독립의 법칙도 사실 부정이 돼요. 왜냐면 연관 유전이에요. 처음에 유전자가 46개잖아요. 46개죠. 근데 유전 형질의 수가 이거보다 많으니까 필연적으로 몇 개는 같은 염색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관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B도 가지고 있다. 혹은 A랑 B가 같은 거 있어서 A가 뭐면 B도 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연관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온 이유는 당시에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남은 게 분리죠. 얘도 부정이 됩니다. 바로 어떤 학자에 의해서죠. 초파리 때문입니다. 자, 초파리. 초파리 연구를 시도한 첫 번째 팀이 서턴이에요. 서턴은 초파리 연구에서 뭘 밝혀내면 유전 인자는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즉, 염색체설. 이걸 밝혀냅니다. 근데 이거는 서턴. 이거보다 더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바로 모건입니다. 사실 모건이 발견한 게 아니라 모건의 제자인 스테리번트가 다 지 혼자 했습니다. 근데 이름은 모건으로 실렸어요. 대학원생을 착취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좀 앞뒤 다 생략하고 딱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초파리는 원래는 몸이 회색이고 날개가 정상적으로 펴져 있어요. 그냥 과장해서 그릴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모건이 감마선을 찧어서, 그러니까 방사선이죠, 한마디로. 그걸 찧어서 돌연변이 토파리를 만들어요. 얘가 뮤턴트 초파리, 뮤턴트 타입, MT. 얘가 회색 몸의 정상 날개, 와일드 타입, WT. MT, 날개 접힘, 검은색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네를 교배했더니 나 둘 다 순종이에요. 얘를 어떻게 표시하면 우성을 플러스로 표시했어요. 이 사람은. 바디라서 빕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얘도 BB, VG, VG. 교배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F1. 그리고 얘를 자가교배를 시킵니다. 자가교배라고 해도 초파리를 자가교배 시키진 않고요. 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교배를 시켰더니 어떻게 됐느냐. 표현형이 굉장히 특이한 비율로 나타나요. 어떤 비율이냐. 5대 1대 1대 5. 자, 이상하죠? 그 어떤 것과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원래는 이 비율로 나오면 안 돼요. 9, 3, 3, 1. 이거나 1111, 1000. 참고로 이건 언제 나오냐면 연관 유전일 때 나옵니다. 상인 연관.
아무튼 이건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차였어요. 교차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분리되다가 이상하게 끊어졌어요. 약간 이런 감성으로 이런 식으로 다리가 교체됐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 교차된 비율을 교차율이라고 하고, 이 교차율에 따라서 이런 특이한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독립의 분리의 법칙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아무튼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왜 안 먹어 갑자기. 오호, 잠시만요. 디코를 끄고. 오케이. 다인자 유전이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고요, 이렇게 헷갈려요. 다인자 유전이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한 유전자가 겁나 여러 개예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색이나 피부색 머리카락색 아니지,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자들로 인해서 결정되고, 그러니까 얘가 피부색이 새쌍 대림 유전자, 그리고 거기에 이 중에 우성이 몇 개 있는지 이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전부 우성일 것이고, 가장 밝은 사람은 전부 열성이겠죠. 근데 문제는 피부색은 환경적 요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한 명은 365일 내내 집 안에서만 있고 한 명은 365일 내내 밖에 냅둬요. 그러면은 한 명은 타고 한 명은 안 타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개념이. 쓸 자리가 없네. 맨 위에 쓰겠습니다. 유전자 상위. 유전자 상위는 어떤 유전자가 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는 건데, 털 색깔 같은 경우에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고, 털 색깔을 채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털 색깔 채색 유전자가 안 해라고 선언하면은 그 나머지 유전자가 하나가 뭐든 전혀 연관을 안 받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유전자 상위입니다. 그 다음 인간 유전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자, 지금 분량이 28분이에요. 28분. 좀 길죠? 여기서 더 길어지면 에바일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잠시 커트하겠습니다.